자, 이번 시간에는 예, 기초함수의 도함수 중에서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쌍곡선 함수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역쌍곡선 함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은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라는 것은 삼각함수를 흉내를 낸 함수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흉내를 낸 거냐 하면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삼각함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곡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 단위원, 그 원을 단위 쌍곡선으로 바꿔서 똑같이 흉내를 내볼 겁니다. 자, 어떤 성질을 흉내를 낼 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를 얘기할 때 단위원을 하나 선택을 했죠.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되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때 원 위에서 한 점 P라고 선택을 해볼까요? 한 점을 잡으면 그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 그것을 레디안, 호도로 표시를 해서 그 각이 T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 각을 독립변수를 X라고 표현해도 돼요. 우선 X좌표, Y좌표 이런 걸 얘기할 때 X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혼동이 올까봐 T라고 쓴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독립변수를 X로 쓰기도 하니까 그냥 X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각을 T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여기 P라는 점의 좌표는 코사인 T, 콤마 사인 T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그렇죠? 그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하고 X축 양의 방향하고 그리고 이 원 이렇게 세 가지 곡선이 만드는 부채꼴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그 부채꼴의 넓이가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T라고 하면 넓이는 2분의 T, 즉 중심각을 표현한 수의 반입니다. 그렇죠? 각의 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흉내를 낼 거예요. 자, 그런데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이런 식을 갖는 원을 쌍곡선으로 바꿀 텐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런 식을 갖는 쌍곡선을 우리가 역시 단위 쌍곡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해서 단위원을 단위 쌍곡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흉내냈는데 쌍곡선으로 바꾸고 흉내를 냈다라는 뜻으로 쌍곡선을 통해서 만든 함수다라는 뜻으로 쌍곡선 함수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질을 흉내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 그림 볼까요? 아까 있던 단위원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 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렇게 갖는 이 곡선은 쌍곡선이죠. 이것을 단위 쌍곡선이다라고 부를 텐데 여기 오른쪽에 이 쌍곡선이 지금 브랜치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브랜치의 꼭지점 그 점의 x좌표를 1이라고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니까 그렇죠? 여기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조금 전에는 원에서 한 점을 선택했죠. 이번에는 쌍곡선 위에서 한 점을 선택합니다.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하니까 여기 선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x축 양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원 대신에 이제 쌍곡선으로 바꿉니다.
예, 그렇다면 그림처럼 그 세 부분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해놨죠? 그렇죠? 예, 여기 색칠된 부분, 예, 그 각을 T라고 썼을 때 여기 있는 요 점, 예, 여기 지금 P라고 써놨죠? P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쓸 텐데 아까 원일 때 코사인 T, 사인 T였죠? 거기다가 쌍곡선을 가지고 한 거다라는 뜻으로 예, 쌍곡선 영어로 하이퍼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하는 뜻으로 하이퍼볼릭 예, 하는 그런 의미로 h를 하나씩 더 붙여요. 코사인에도 h, 사인에도 h. 그래서 COSH 여기까지가 함수 기호고 읽을 때는 먼저 H 부분을 먼저 읽으면 됩니다. 하이퍼볼릭 하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코사인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t라는 변수를 대응시켜주는 수. 하이퍼볼릭 코사인 t.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인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t.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예요.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성질을 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변수를 만약에 예, 여기 각을 t라고 안 주고 x라고 줬다면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쌍곡선 위의 점의 좌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될 겁니다. 좌표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원을 가지고 했던 예, 그 성질을 똑같이 흉내낼 거니까 아까는 원 위의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그리고 x축, 그리고 원, 세 곡선이 둘러싼 영역의 넓이가 각의 반, 각이 t면 넓이는 2분의 t, 각을 x라고 표현했다면 넓이는 2분의 x.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흉내낼 거예요. 이번에는 쌍곡선 위에 한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분, 그리고 x축, 거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쌍곡선, 원이 쌍곡선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세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여기 빗금친 영역, 이 넓이가 각의 반, 각이 t면 넓이는 2분의 t. 마찬가지로 각을 x라고 표현하고 계산을 할 텐데 각을 x라고 표현했다면 넓이는 2분의 x. 됐죠? 해서 넓이가 각의 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와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함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x축에 수직 사용하면 그때 x좌표가 당연히 여기 있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변수를 x로 쓰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계산을 위해서 잠깐 a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y좌표 하이퍼볼릭 사인 t, t를 x로 바꾸면 하이퍼볼릭 사인 x. 그 값은 예, y좌표니까 당연히 이 쌍곡선의 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y제곱 넘겨주고 1은 왼쪽으로 넘기고 정리하면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y는 하고 풀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아래쪽에 있다면 마이너스 루트, 위쪽에 있다면 플러스 루트.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점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x의 값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a라고 놨으니까 예, x 대신에 a 해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a라고 뒀고 하이퍼볼릭 사인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뒀네요. 예, 해서 a라는 값을 구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구한 거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a를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면 하이퍼볼릭 사인을 구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되도록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설정을 합니다.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2분의 x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를 계산할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 쌍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 여기 빗금 치는 거 지금, 그렇죠? 이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게 2분의 x가 돼야 되죠.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이만큼인데 0부터 a까지니까 a. 그렇죠? 높이는 이만큼인데 x축 위쪽에 있는 거니까 y좌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제 빼줘야 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예, 지금 당장 계산을 못 하겠는데 적분을 배우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 이것은 여기 있는 쌍곡선의 식 예, y로 풀면 y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이 점 여기 꼭지점 1부터 여기 예, a까지 정적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적분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일단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 적분 계산하는 방법을 물론 우리 시간에서 우리 이번 학기에서 예, 그걸 계산하기 위한 그 기술은 진도에 없어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도에 들어가는 적분을 배우면 그 적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해서 응용해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탁 지정해주는 그 기술은 안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예,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분의 x라는 그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예,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거기서 예, 우리 적분으로 표시되는 그 부분을 빼주면 돼요.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자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a라는 값을 계산해야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는 것을 계산한 건데 지금 변수를 x로 줬으니까 이제 a를 계산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렇죠? 그 식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2분의 x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삼각형의 넓이에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쌍곡선 오른쪽에 있던 부분의 넓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려면 다른 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적분을 계산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예, 이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잠깐 해볼 거예요.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예,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부분은 예, 삼각치환이라는 기술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삼각치환하는 것 중에 삼각치환은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시간에는 배우지 않지만 예, 그 중에 한 기술을 쓰면 됩니다. 그 중에서 x를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는 예, 이런 기술을 쓰면 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환하면 예,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하는 것은 x 대신에 시컨트 세타를 대입했기 때문에 루트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텐전트 제곱이죠. 예, 이건 우리도 이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텐전트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루트 안의 제곱은 당연히 절대값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텐전트 세타인데, 그래서 삼각치환 중에서 우리가 루트 안의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0 이상이 되도록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세타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텐전트가 이 두 쪽에서는 전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컨트의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부 나와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텐전트 부호가 플러스니까 항상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선택한 범위에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없이 그냥 플러스로 나갔어요. 자, 그리고 치환을 하게 되면 x를 시컨트 세타라고 놨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어떤 함수의 미분 배웠죠? 해서 dx, x의 미분하고 시컨트 세타의 미분은 그 도함수에다가 d 그리고 독립변수 이걸 곱해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시컨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한 도함수는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거기다가 세타의 미분 d세타를 곱한 게 시컨트 세타라는 함수의 미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dx는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분 범위가 같이 바뀌어요. 적분 범위가 1부터 a까지인데 x가 1이면 세타라는 값은 세타 우리가 치환하기를 x는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우리 삼각함수의 역함수 배웠죠. 시컨트도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되는 범위에서. 그래서 세타는 아크 시컨트 x 이렇게 됩니다. 그때 x의 값이 1이니까 아크 시컨트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컨트 얼마가 1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시컨트 얼마 하는 것은 코사인 얼마 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이 1이 되려면 코사인 얼마라는 것도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얼마가 1이냐? 코사인 0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컨트 0이 1이죠. 그렇죠? 해서 아크 시컨트 1은 0입니다. 그렇게 나가요. 자, 그리고 x가 a가 될 때는 고민할 거 없어요. 우선은 그냥 쓰면 됩니다. 역함수 표현으로. 당연히 세타는 아크 시컨트 a지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적분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삼각함수로 변수는 세타로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치환한 대로 다 바꾸면 됩니다. 인티그럴 x가 1이면 세타는 0 그렇죠? 0부터 x가 a면 세타는 아크 시컨트 a까지 그렇죠? 범위 설정이 됐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은 텐전트 세타라고 계산이 됐고 그렇죠? dx라는 것은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 이렇게 바뀌었고 그렇죠? 해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텐전트 2개 곱해졌으니까 텐전트 제곱 세타 그리고 시컨트 세타 이렇게 돼요. 해서 이 적분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컨트 안에 텐전트 제곱이 있으니까 텐전트 제곱을 시컨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텐전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적분할 함수를 앞에 이렇게 곱한 거 시컨트 3승에 적분하고 이렇게 뒤에 1하고 곱한 거 시컨트 적분하고 계산해 주면 그러면 전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시컨트 3승 세타의 적분과 시컨트 세타의 적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분 적분하는 것은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웁니다. 이번 학기에 배워요. 해서 부분 적분을 배우면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 예제는 없지만 그래서 부분 적분을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보세요. 그때 되면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컨트 3승의 적분은 시컨트 제곱을 u 프라임 이렇게 놓으시고 시컨트는 v 이렇게 놓으시고 해결하면 됩니다.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울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결과만 주겠습니다. 해서 시컨트 3승을 적분하면 2분의 1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결과를 얻어요. 시컨트 세타도 치환적분은 우리 배웁니다. 해서 치환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잠깐 조작하면 됩니다. 시컨트 세타에다가 1을 곱해주는 거예요. 해서 시컨트 세타에다가 1이라는 수를 분모 분자 같은 걸로 곱할 텐데 이렇게 기억해두고 나중에 적분 배울 때 계산해 보세요. 1을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분의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로그로 표현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분 배울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결과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적분은 시컨트 3승 적분에서 시컨트 적분을 뺀 값인데 그러면 여기 결과 가지고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2분의 시컨트 텐전트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 2분의 로그 절대값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로그 절대값 하는 게 있어요. 그럼 2분의 1에서 하나짜리를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묶어내면 되죠. 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역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쓰고 결론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컨트 3승 마이너스 시컨트라는 것의 적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쓰면 됩니다. 해서 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정적분이 인티그럴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시컨트 3승 세타 D 세타 마이너스 인티그럴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시컨트 세타 D 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정적분 기술을 배우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알 수 있어요. 우리 원시 함수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적분상수는 필요 없어요. 이 원시 함수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다가 아크 시컨트 A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것을 빼주면 이 정적분이 돼요. 정적분 배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아크 시컨트 A를 대입하면 여기 세타 자리에 대입해 주는 겁니다. 세타 자리에. 그렇게 하면 이 값이 대입한 거예요. 2분의 시컨트 세타 대신에 아크 시컨트 A. 텐전트 역시 세타 대신에 아크 시컨트 A.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시컨트 세타 대신에 아크 시컨트 A. 플러스 텐전트 세타 대신에 아크 시컨트 A. 이렇게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시컨트 0, 세타 대신에 0, 텐전트 0. 그리고 여기도 시컨트 0, 텐전트 0. 이렇게 대입해서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0 대입한 건 시컨트 0, 코사인 0분의 1인데 코사인 0 1이니까 1분의 1, 1이지요. 텐전트 0,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 대입한 건 값이 나오는데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할까?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할까? 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삼각 함수 배우면서 그 값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하라고 얘기했었죠. 그 기술로 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시컨트 아크 시컨트 A는 시컨트와 아크 시컨트가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이렇게 소거돼요. 그냥 A예요. 그렇죠? 계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A를 시컨트의 역함수로 보냈다가 결과를 내서 그 결과를 다시 텐전트로 보내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값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역삼각함수 아크 시컨트 A지요. 여기서는 그것을 치환하면 전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값을 주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크 시컨트 A가 T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역함수 기호니까 시컨트 T가 A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시컨트 T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밑변, 높이, 빗변이 있는데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입니다. 근데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역수니까 시컨트는 밑변분의 빗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 값이 A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A를 무엇분의 무엇 하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1분의 A라고 표현해야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밑변하고 빗변의 B가 결정되죠. 밑변을 1로 주었을 때 빗변을 A로 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밑변을 1이라고 설정을 하고 우리가 빗변을 A라고 설정을 하면 이렇게 주어진 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크 시컨트 A라는 걸 T라고 치환하니까 시컨트 T, T라는 각에 대해서 시컨트를 가지고 두 변을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요 각이 바로 T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머지 한 변도 얘기해 주지요. 높이. 그렇죠? 그 높이는 당연히 루트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 하는 값이 텐전트 아크 시컨트 a니까 아크 시컨트 a를 t라고 놨다면 당연히 텐전트 t를 구하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 그림에서 텐전트는 밑변분의 높이지요. 그렇죠? 텐전트 t는 밑변분의 높이. 근데 이 길이를 b를 설정한 거 보니까 밑변이 1일 때 높이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밑변분의 높이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됐지요?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적분의 값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적분의 값은 아크 시컨트 a를 세타에 대입한 이 값에서 0을 대입한 이 값을 빼주면 되는데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하는 것은 a 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하는 건 금방 그림을 통해서 계산했어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 똑같이 써주면 되죠. 시컨트 아크 시컨트 a는 a. 그렇죠? 텐전트 아크 시컨트 a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 시컨트 0은 1이고 텐전트 0은 0이고 그렇죠? 뒤쪽도 시컨트 0은 1이고 텐전트 0은 0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뒤쪽에 그렇게 계산해주면 로그 안에 1 플러스 0,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 취해도 1. 그렇다면 로그 1인데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0 대입한 것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을 대입했던 값은 전부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아크 시컨트 A 대입한 것만 남았는데 정리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있는 건 절대값 안에 A 플러스 루트 이게 들어가 있는데 A 플러스 루트 A라는 것은 1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 값이고 루트 어쩌고 하는 거 플러스 값이고 그렇다면 플러스 두 개 더했으니까 플러스고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다 됐죠? 이렇게 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적분 배우면 계산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을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얼마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 결과를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쌍곡선 함수를 구하는 식이 그 빗금친 부분의 넓이 2분의 x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쌍곡선 오른쪽에 있던 부분의 넓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설정됐는데 거기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적분을 조금 전에 잠깐 봤듯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적분의 값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런 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거기서 똑같이 빼기를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 부분은 사라졌죠. 뒤에 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남는 것은 2분의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죠. 자, 그럼 왼쪽에 2분의 x니까 역시 2분의 1은 이렇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x가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로그 표현이다라는 거 이제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치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ln 하고 쓴 로그는 자연 로그, 미수는 2.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x승이죠. 그렇죠? 예, 루트를 치우기 위해서 루트만 남기고 넘깁니다. 그러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x승 마이너스 a죠. 루트 치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할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x승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제곱을 정개하면 2의 x승의 제곱 2의 x승을 두 번 곱한 거니까 2의 2x승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a 해서 마이너스 2a 2의 x승 그렇죠? 그리고 a의 제곱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a의 제곱, 여기에 a의 제곱 소거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a를 구할 거니까 이 값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지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넘깁니다. 2a, 2의 x승은 여기 마이너스 1 있던 건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야 정리가 되지요. 그렇죠? 2의 2x승 플러스 1 됐죠? 그렇다면 a를 구할 거니까 2의 x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의 x승 분의 오른쪽 2의 2x승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럼 여기 2의 x승 하는 것하고 약분을 합니다. 위에 2의 2x승은 2의 x승의 제곱이니까 2의 x승하고 약분하면 하나는 치워지고 2의 x승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1 하는 것은 2의 x승으로 나눠야 되니까 2의 x승 분의 1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a가 지금 뭘 a라고 놓고 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이것을 a라고 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는 걸 유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과만 쓸 거니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x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루트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제곱하고 1 빼고 루트.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서 하이퍼볼릭 사인 x는 루트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해서 결과만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재밌게도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기만 했어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이 분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만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함수를 얻었네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기억하시고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됐지요? 쌍곡선 함수가 삼각 함수를 흉내낸 거니까 이제 똑같이 흉내낼 거예요. 예, 삼각 함수 6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하이퍼볼릭 하고 h만 붙여가지고 흉내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함수를 더 만들어요.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삼각함수하고 똑같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을 계산을 했으니까 당연히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계산하면 되죠? 해서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이다. 자,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뒤집어주면 돼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도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이다. 똑같이 흉내내고 값도 뒤집고 그러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다. 그럼 값도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만들어진 6개의 함수를 우리는 쌍곡선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예, 삼각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예,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그리고 두 번째는 x축, 그리고 세 번째는 원. 그렇죠? 그 3가지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x라면 x의 반, 넓이가 2분의 x다. 이런 성질. 그것을 원만 쌍곡선으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적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직 적분을 안 배웠지만 예, 우리가 그 적분이 어떻게 계산된다라는 걸 그냥 간략하게 본 겁니다. 예, 뒤에 가서 적분 배우면 예, 전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쌍곡선 함수의 성질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점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을 갖는 쌍곡선 위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그 쌍곡선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좌표 제곱 마이너스 y좌표 제곱 이렇게 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좌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제곱하고 y좌표 하이퍼볼릭 사인 x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1이다. 그렇죠? 쌍곡선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삼각함수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해야 1이었어요. 쌍곡선 함수는 빼주면 1입니다. 예, 빼주면 1이니까 순서를 기억해야 되죠. 코사인 먼저, 그 다음 사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같은 식을 얻었으니까 양변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 식을 얻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1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비슷하게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다라는 식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삼각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x. 그렇죠?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1. 그렇죠? 1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x 마이너스 1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예요. 비슷하지요? 예, 이렇게 삼각함수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하면 이제 둘 다 값을 아니까 직접 더해볼까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더해주면 2의 마이너스 x승은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사라지죠? 2의 x승은 똑같은 거 두 번이니까 두 배인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결과는 2의 x승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꾸로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2의 x승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한 거다. 그렇죠?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를 기억하는 거고 예, x를 다른 값으로 바꾸면 똑같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빼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주면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에서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뺐으니까 이번에는 2의 x승이 사라지죠. 그렇죠? 뒤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은 두 번 더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2로 나눴으니까 이번에 남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역시 여기 x자리를 세모로 바꾸면 여기 x자리를 세모로 여기 x자리를 세모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성질만 더 알아볼 텐데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마이너스 y 또는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y, 하이퍼볼릭 사인 x 마이너스 y. 예, 이 여섯 번째 걸 보면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따라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됩니다. 자,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우리 삼각함수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앞에 거, 하이퍼볼릭 코사인 뒤에 거. 그런데 삼각함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면 쌍곡선 함수는 같이 플러스로 갑니다. 삼각함수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었죠. 그렇죠? 쌍곡선 함수는 같이 플러스로 갑니다. 해서 그 다음은 똑같아요. 하이퍼볼릭 사인 앞에 거, 하이퍼볼릭 사인 뒤에 거. 자, 그러면 이 6번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간이 끝나면 이거 보고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나머지 세 개도 똑같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조금 전에 세모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모가 x 플러스 y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세모가 x 플러스 y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치수함수로 표현해서 똑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을 때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간 건데 x가 지금 x 플러스 y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에 하고 위에 올라가는 파워도 x 대신에 x 플러스 y 뒤에도 x 플러스 y 같이 세모하고 맞춰서 바꿔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수법칙으로 앞에 있는 2의 x 플러스 y승은 2의 x승과 2의 y승을 곱하면 되지요. 뒤쪽에 있는 2의 마이너스하고 x 플러스 y승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된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y승을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성질을 가지고 여기가 세모다라는 걸 바꾸면 되네요. 그렇죠? 2의 x승이 뭐하고 같았어요? 2의 x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고 같았어요.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예요. 그렇죠?
그러면 2의 y승 하는 건 세모가 y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모를 y로 바꿔서 예, 이렇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 x 대신에 y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승도 예, 앞에서 구해봤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승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x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마이너스 뒤에 여기가 x를 세모라고 놨다면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그렇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y승은 마이너스 뒤에 세모가 y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세모를 y로, 여기도 세모를 y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만 하면 돼요. 예,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 곱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x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를 곱하면 되지요. 자, 그럼 곱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이렇게 곱해도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더하면 2배. 근데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묶어낸 데다가 더하면 2배 해줄 거니까 2하고 약분해서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 이렇게 뒤에 꺾기를 곱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여기도 이렇게 뒤에 꺾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남는 것은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똑같은 거니까 역시 2배. 그렇죠? 2배의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역시 2는 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럼 남는 것은 이렇게 안쪽 꺾기를 곱한 거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도 안쪽 꺾기를 곱하면 여긴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네요. 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그럼 두 개 더하면 0 되죠. 그렇죠? 해서 안쪽 길이 곱한 건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게 이제 뭐 있어요? 바깥쪽에 꺾기를 곱한 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여기도 바깥쪽 길이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쪽 길이 곱한 거 0 되고 바깥쪽 길이 곱한 거 0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는 건 결국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만 남았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도 전개식이 있다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예, 나머지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쌍곡선 함수를 정의를 하고 예, 그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분할 거고 그리고 그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역쌍곡선 함수 얘기할 거고 역쌍곡선 함수를 또 미분해 볼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기초함수의 도함수는 다 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